동물을 선택하는 8가지 기준은 사육성, 운반성, 그리고 상호 접촉성, 감정 소통성, 다음 안정성, 감염의 안정성이 있고 인간의 운동성, 동물 자신의 즐거움. 다시 사육성, 운반성, 상호 접촉성, 감정 소통성, 안정성, 인간의 운동성, 동물 자신의 즐거움, 감염의 안전성, 이렇게 8가지가 있다. 여기서 안정성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말하는 거고, 감염의 안정성은 인수공통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도, 이런 것을 말한다. 쉽게 기르기 쉬운 사육성이 좋은 것은 닭과 토끼 매우 좋고, 그 다음 운반성이 매우 좋은 것은 토끼, 상호 접촉성이 제일 좋은 것은 토끼와 소, 감정이 소통이 잘 되는 것은 말과 조랑말, 안전성, 공격이 적은 것은 토끼와 미니 돼지, 인간의 운동성, 동물과 함께 사람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정도는 제일 좋은 것은, 매우 좋은 것은 말과 조랑말,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은 말과 돼지.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험도는 다 같이 그냥 좋은 것만 골라서 12개. 그래서 그 8가지 비교를 하면 인수공통 전염병은 다 같이 똑같이 다 2점 좋음이기 때문에 나머지 7개만 비교를 하면 닭은 321 1201, 닭은 321 1201, 총점 12점. 그 다음 오리는 210 1201, 오리는 210 1201, 9점 총점. 그 다음 토끼는 333 2311, 토끼는 333 2311, 총점 18점. 그 다음 말은 100 3232, 100 3232, 말 13점. 그 다음 조랑말은 102 3232, 102 3232, 15점. 그 다음 돼지는 1122 122, 돼지는 1122 122, 13점. 그 다음 미니돼지는 1122 322, 1122 322, 15점. 소는 003 2221, 소는 003 2221, 젖소는 002 2221, 젖소는 002 2221, 총점 11점. 유산량은 1122 221, 유산량은 1122 221, 13점. 염소는 1122 111, 염소는 11점. 염소는 1122 111, 11점. 사슴은 7점. 00 1111, 사슴은 00 1111, 15개. 끝에 안전성, 인수공통 안전성 2점 받아서 7점이야. 수압 분석. 닭은 사육성이 매우 좋아. 그래서 비교적 작고 다루기 쉽고 사육장 설치가 간편해.
관리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접근하기가 쉬워. 근데 반면에 울음소리가 시끄럽고 관리하기 어렵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매년 발생해서 어려워. 위협이야. 그 다음 오리. 오리는 안전성이 좋아. 그래서 성질이 온순해. 그리고 사육성도 좋아. 그래서 오리는 사육성도 좋아.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염소와 닭에 비해서 환경 적응이 빠르고 면역력이 강해. 반면에 오리는 상호 접촉성이 0이고 나쁘고 감정 소통성이 보통이야. 그래서 염소에 비해서 상호 접촉성과 감정 소통성이 떨어지는 것이 위협이야. 프로그램 운영자 입장에서는 오리는 닭에 비해서 주인을 구분할 수 있어서 기회이긴 한데 한편 소음과 악취가 심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이 높은 게 위협이야. 토끼. 토끼는 상호 접촉성이 매우 좋아. 그래서 소형 동물이고 온순해서 신체적 접촉이 용이해. 그리고 사육성도 매우 좋아. 그래서 닭, 오리, 염소, 유사냥, 사슴에 비해서 훈련이 가능해. 반면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토끼는 관리를 옳게 못하면 악취가 심하고 털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다른 농장 동물에 비해서 영역의식이 강해서 사람을 막 경계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는데 위협이야. 말은 감정소통성이 매우 좋아. 그래서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고 인간 운동성이 또 매우 좋아. 말은 그래서 운동 능력도 우수해. 반면에 상호접촉성이 0이야. 빗질도 해주는데 상호접촉성은 매우 나빠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위협이야. 프로그램 운영자 입장에서는 근육운동 강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기회이고 활동에 제한점이 있고 낙마의 위험이 있는 것은 위협이 된다. 조랑말. 조랑말은 상호 접촉성이 좋아. 솔로 썰어주고 하니까 상호 접촉성은 좋은데 안정성도 좋아. 그래서 조랑말은 인내심이 강한 편이야.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것은 인내심이 강하고 조랑말은 사육성이 보통이야. 그래서 위협이 되는 것은 사육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거, 그리고 발전기 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거, 다른 동물에 비해서 털이 많이 날려서 관리하기가 힘들어. 조랑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는 것은 조랑말이 다른 동물에 비해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기회가 되고, 위협이 되는 것은 닭, 오리에 비해서 운동량이 많이 필요한 거, 그리고 낙상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위협이 된다. 돼지. 돼지는 감정 소통성이 좋아. 그래서 인간과 잘 어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교감 활동이 가능하다는 기회가 있지. 반면에 사육성이 보통이고 안전성이 보통이야. 그래서 위협이 되는 것은 더운 날씨에 취약하다는 거지. 반면에 또 사육성은 보통이지만 좋은 거는 기회가 되는 것은
청결하고 털이 안 빠진다는 것은 기회가 되지. 프로그램 운영자 입장에서는 일단 돼지가 겁이 많고 여러 활동에 취약하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 위협이 되지. 겁이 많고 다른 활동, 여러 활동에 취약한 거,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위협이다. 미니돼지. 미니돼지는 감정소통성이 좋아.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성이 좋은 것이 기회야. 사육성이 그런데 미니돼지가 보통이야. 그래서 관리가 어려운 것이 위협이 되지. 운영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관리자 입장에선 미니돼지는 다양한 동물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해서 기회가 되는데, 위협이 되는 것은 여름에 활동하는 게 어렵다는 거지. 소는 상호 접촉성이 매우 좋아. 털 손질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안전성도 좋아. 그래서 소는 일단 온순해. 반면에 온순해서 좋아. 근데 사육성이 매우 나빠. 왜 나빠? 사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위협이야. 그리고 소리에도 너무 민감하고, 좋은 점은 사육성, 소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좋은데 소리에 민감하고 사육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위협이야. 프로그램 운영자 입장에서 소는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것이 참 기회인데, 소가 겁이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위협이 돼. 젖소는 상호 접촉성이 좋고 감정 소통성이 좋아. 그래서 젖소는 기회인 것은 신체적 접촉이 용이하다는 거, 그리고 신체 교감이 가능하다는 게 좋은 점이야. 위협이 되는 것은 사육성이 매우 나빠. 그래서 사육이 어렵다는 것이 위협이야. 프로그램 운영자 입장에서는 젖소가 추위에 강하고 우유를 생산해 주니까 기회이긴 한데, 위협이 되는 것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리고 활동 소재로서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거가 위협이다. 유산양은 안전성이 좋아. 그래서 유산양은 성격이 온순해. 기회이지 성격이 온순하니까 유산양이. 그런데 비해서 유산양은 사육성이 보통이야. 사육성이 보통이어서 닭에 비해서 사육이 참 번거롭고, 그래도 사육성이 보통인데 불구하고 기회인 것은 겨울에도 잘 적응한다는 거, 기후나 풍토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나다는 거,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기회야. 프로그램 운영자 입장에서는 유산양은 여름철에 약하지, 인수공통 전염병 감염 우려가 높지, 그리고 소화기 질병이나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기 쉬워. 그런 것이 위협이야. 염소는 감정소통성이 좋아. 사람과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해. 그리고 감정소통성이 좋아서 사람의 운동성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해.
그런데 인간 운동성은 1이야. 이건 잘못된 것 같고, 인간 운동성 수화달 때는 인간 운동성이 활발하다. 사육성이 반면에 보통이야. 그래서 위기가 되는 것은, 위협이 되는 것은 사육관리가 어렵고 도시 사육할 때 번거로움이 크다는 거. 사육성이 보통인데 불구하고 기회가 되는 것은 사육할 때 넓은 사육장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 사육할 때 넓은 사육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염소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인수공통 전염병 위험성이 높아서 위기야. 위협이 돼. 사슴. 사슴은 사육성이 매우 나빠. 넓은 사육 공간을 필요로 하고 운반성도 나쁘고 다 안 좋아. 그래서 넓은 사육장이 필요한 게 위협인 것은 사육성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넓은 사육장이 필요한 거, 염소에 비해서는 넓은 사육장이 필요한 거, 도시공해에 약한 거, 번식기에 사나워지는 거, 이런 거 다 위협이야. 사육성이 매우 나쁜데 불구하고 한편 위기가 되는 것은 봄인데 다른 동물에 비해 봄철에 온순한 거, 봄철에 사람을 잘 따르는 거는 기회이긴 해. 개는 반려동물 중에 특히 친근감이 많은 반려동물인데 특성은 3주 정도의 눈을 뜨고 3에서 12주경의 사회화 시기이고 5 내지 6주경에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5 내지 6주경에 개가 많이 갖는 질병은 강경병, 전염병 간염, 전연성 기관지염, 파보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특별히 전염병 예방주사나 이런 거 잘 맞아야 되는데 예방주사는 4가지. 광견병 예방주사, DHPPL, 그 다음 파보바이러스 예방주사, 그 다음 전연성 간염, 캔넬코프 예방주사. 가축질병 첫 번째 구제역. 구제역은 FMD라고 하는데 Foot and Mouth Disease. 우제류를 대상으로 하고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이다. 입과 발톱에 물집이 생기고 침 흘리고 40도 이상의 고열을 나타내는데 백신이 없어 결국은 모두 살처분을 하게 된다. 우제류가 대상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ASF라고 하는데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 이거는 멧돼지과를 대상으로 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마찬가지로 없어. 그래서 치사율이 높고 거의 100% 가까이 죽는다고 보면 되고 발병을 하면 발열과 함께 약 일주일 이내 갑자기 모두 죽는다. 이 또한 살처분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는 AI라고 하는데 에비안 인플루엔자, 버드 플루라고 하고 이거는 대상은 닭, 오리 등 가금류를 대상으로 하고 이거는 스페인 독감의 원인균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열에 약하므로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된다. 동물 질병. 닭하고 오리는 가금류여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고 말은 닭하고 오리는 조류 인플루엔자 외에는 없어. 그거만 있어. 토끼는 소화기 질병에 장콕슈듬 있고 스나플병 있는 거. 그 다음 말은
말발굽, 수시로 갈아줘야 되는 거 답창, 제엽염, 제차불안 이런 거 있고, 조랑말은 발굽 원일내 깎아줘야 되는 거는 비슷한데 답창이 있다. 말은 전부 다 발굽이 문제야. 근데 조랑말은 너무 먹어대서 위 확장이나 소장 폐쇄가 생긴다. 그 다음 돼지. 돼지하고 미니돼지, 소, 젖소, 유산양, 염소, 사슴까지는 다 우재류, 발굽이 다 2개라고. 그래서 다 우재류여서 구제역 조심해야 되고, 특히 돼지는 말발굽을 1년에 2번은 깎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그 다음 소도 1년에 2번 깎아줘야 돼. 그러니까 말하고 조랑말은 월 1회 정도는 깎아줘야 돼요. 말은 수시로. 근데 월 1회는 깎아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발굽이 2개잖아. 전부 다 우재류는. 걔네들 중에서 돼지하고 소하고는 발굽을 1년에 2번 깎아줘야 돼. 미니 돼지도 마찬가지 발굽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줘야 되고, 미니 돼지는 발굽을 한 번씩 절뚝거리면서 발에 농양도 생기고 관절염도 생기니까 발굽 관리 해줘야 되고, 너무 혼자서 너무 깨끗해가지고 한 번 똥 쌌는 데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게 미니 돼지잖아. 그리고 사슴은 발굽 깎아줄 때 깎아주는 건 깎아주는데 깎아줄 때 마취하고 깎아야 돼. 너무 요란스러워서. 자, 그 다음 소화기 질병은 대부분 반추동물이 있어요. 반추동물. 반추동물이 누구야? 소, 젖소, 유산양, 염소, 사슴 이런 거잖아. 반추동물들은 다 장관기, 소화기 병이 많아. 예를 들면 소는 반추동물 고창증, 또 유산양도 고창증, 그리고 고창증은 그 2개가 있고, 고창증이 뭐지? 시퍼런 썰사하는 거, 그런 거. 소는 제1부정강화증, 반농양, 온해병. 온해병은 그 반추동물은 다 온해병이 있는 것 같아요. 온해병, 만성장염이니까. 그 다음 유산양. 유산양도 아까 말했듯이 고창증이 있고 장콕시듐, 코끼처럼 장콕시듐도 있고 온해병도 있고. 그래서 유산양은 구충제를 1년에 한 번씩 먹어야 돼. 유산양은 병이 많아. 염소도 기생충을 태어난 지 한 달이나 되면 30일에서 40일에 기생충 먹어야 되는, 약 먹어야 되는데 얘도 반추동물이어서 소화기 질병이 전체 질병의 33%나 되고 온해병이 있고 만성장염. 사슴은 마찬가지 반추동물이어서 온해병, 만성장염이 다 있어요. 반추동물은 온해병이 다 있어. 고창증은 소하고 유산양이 있고, 그 구충제 먹어야 되는 거는 유산양하고 염소하고. 왜 걔네들이 소화기병 많아? 반추동물이잖아. 소, 젖소, 유산양, 염소, 사슴. 그 다음 원충세균이나 호흡기 질병은 전체적으로 쫙 흩어져 있는데, 토끼는 스나플병 있지, 호흡기 질병, 돼지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있지. 그래서 얘네들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또 종합백신 먹어야 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누가? 돼지하고 미니 돼지만 있어. 그 다음 젖소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유방염이 문제잖아. 반추동물 우재류는 또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건 다 있는데 구제역하고 젖소는 반추동물이니까 기본적인 거는 온해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유방염이 있는 거지. 그리고 젖소는 모기를 통해 가지고 양하고 염소한테 요마비를 옮겨. 이게 요마비는 누구한테 있어?
요마비는 양하고 염소가 요마비가 있어. 왜? 젖소가 모기를 통해서 양하고 염소한테 요마비를 옮겨. 그래서 요마비는 양하고 염소가 있어. 나쁜 모기. 젖소한테서 갖고 와서 양하고 염소한테 요마비 옮겨. 그 다음 유산양은 틀이 많이 뿔질뿔실 있어서 그런지 기생충하고 찐덕이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기생충하고 찐덕이한테 진짜 조심해야 되고, 유산양은 또 젖소로 갖고 치즈 만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방염도 조심해야 되고, 양은 인수공통정염병, 선해병, 리스테리아, 선해병을 염소하고 사람한테 옮겨. 양은. 그러니까 인수공통전염병 젖소한테 옮기든 양에서 옮기든 염소는 양쪽 다 받아. 리스테리아 선해병도 받고 모기와 통해가 요마비도 받고 염소는. 그래서 인수공통전염병 리스테리아도 받고 염소는 요마비도 받고, 사슴은 신장염, 빈혈, 파스투렐라병 이런 것들은 사슴이 갖고 있어. 신장염, 빈혈 이런 거. 그리고 발치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 돼지하고 미니 돼지는 송곳니 발치해줘야 돼. 안 그러면 사람 막 이렇게 물 수도 있어. 엉덩이 확 물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돼지는 송곳니 발치, 절치 이런 거, 거세 이런 거 태어나서 일주일 이내에 다 해줘야 돼. 미니 돼지는 송곳니를 견치해줘야 돼. 송곳니, 미니 돼지. 미니 돼지는 안전성이 3인데 송곳니를 견치해줘야 안전성 3인 거지. 그래서 돼지하고 미니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는데 송곳니하고 발치, 절치 이런 거 견치해줘야 돼. 사슴은 뿔 제거해줘야 돼. 뿔 제거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 개하고 고양이로 넘어가겠어요. 개는 병이 많겠지. 잡식성이니까. 그래서 분기에 한 번 구충제 먹어야 돼. 3달에 한 번씩은 구충제 먹어야 되고, 그거 외에도 전염성 간염, 파보바이러스 감염점, 전염성 기관지염, 캔넬코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광견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방접종 다 해야 돼. 4개 다. 그리고 광견병은 너구리나 오소리 이런 것들이 개나 소를 물어. 그러면 개나 소가 또다시 인간을 물면 광견병이 옮겨지는 거지. 고양이는 저런 엄청난 많은 병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모구증이 문제지. 자기 털 자기가 계속 먹어가지고 털이 모여가지고 볼을 만들어가지고 이만한 볼을 자기 몸속에 갖고 있는 모구증. 그것 때문에 설사하고 막 올리고, 하여튼 모구증 예방해줘야 됩니다. 농장동물 활용 치유농업시설 고려사항. 농장동물을 활용해서 치유농업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첫 번째 시설, 두 번째 프로그램, 세 번째 인력, 네 번째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섯 번째 안전관리에 있어서. 이 5가지 시설, 프로그램, 인력, 운영, 관리, 안전 중에서 시설의 문제는 첫 번째, 생산과 반드시 시설 분리돼야 된다. 두 번째, 실내 치유실과 실외 실습장을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실내 치유실과 실외 실습장에는 반드시 동물을 위한 별도 케이지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전실이 각각 있어야 돼. 전실에는 신발, 옷, 소독 시설이나 세면대, 캐비넷, 전용 실내화, 전용 방호복, 응급약품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실내 치유실과 실외 실습장은 2년 주기로 시설 유지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편의시설을 준비해야 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별도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치유동물을 위한 높은 수준의 편의시설이 운영돼야 된다. 정말하자면 치유농업시설에서 시설 관련해서는 첫 번째 동선분리, 두 번째 실내 치유실과 실외 실습장에 별도 케이지, 전실 준비, 그 다음에 2년 주기 시설 심사 받는 거, 그 다음 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인정된 치유 프로그램이 문서화되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질 관리가 수행돼야 된다. 인정평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비형식 SNS를 포함해서 개선을 사항을 파악해서 적용해야 된다.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두 번째 프로그램은 문서화하고 질 관리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전문 인력. 농장동물 전문 인력은 별도의 자격이 보유돼야 된다. 예를 들면 치유농업사 아니면 동물매개, 동물교감 심리치료사 뭐 이런 거. 그리고 응급처치와 심폐소생 관련 자격 보유자여야 한다. 교육을 반드시 이수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교육은 분기별로 반드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고 또 보수 교육도 받아야 된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대상자 효과 평가하는 지표도 선발해서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전문 인력은 동물보호법을 준수해야 된다. 동물보호법은 뒤에서 조금 더 나올 거고 네 번째, 운영관리. 운영관리는 문서화된 지침과 규정을 마련해야 되고 개인정보 취급 매뉴얼을 지켜야 한다. 다음 다섯 번째, 안전관리. 동물 치유 시설은 안전관리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활동 구성할 때 위험성은 완전 배제해야 되고 위험물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위험물 관리 매뉴얼,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이런 매뉴얼이 5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건 뒤편에서 더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보험이나 관련 협약이 있어야 되고 안전 안내나 게시판이 있어야 되고 대피 시설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 안전 안내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동물의 적절한 사육 관리를 위해서 동물보호법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동물의 경우에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된다. 사육 환경은. 그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해서 동물의 몸 길이, 즉 말하자면 코에서부터 꼬리까지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높이는 뒷발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 기준에 의하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낮 시간 동안에 축사 내부의 조명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돼지의 경우에는 최소 조명도가 40룩스 이상으로 해서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를 제공할 것. 8시간 이상 40룩스 이상의 밝음을 제공할 것. 6개의 경우에는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20룩스 이상으로 해서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 어두움을 제공할 것. 그리고 소와 돼지와 산란개 또는 육개의 경우에는 축사 내에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깔집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건조하게 관리할 것. 그리고 개는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돼지는 송곳니, 발치, 절치 및 거세는 생후 7일 이내에 할 것. 동물교감 치료에 투입되는 예를 들면 도우미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동물 복지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교육을 해야 되고, 훈련하는 과정에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사전 배려해주고, 길들지 않은 동물은 동물 교감 치유에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발육 단계부터 환경과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고, 동물 훈련은 가능하면 단시간적인 교육이 아니라 동물복지 관점 차원에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다음 동물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준비해주고, 치유농업사 참여자에게 동물의 돌보기와 대하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동물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주고 프로그램을 돌려야 한다. 동물교감 농장에서 농장동물 치유농장에서 안전관리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대상자 안전관리하고 가축 전염병 안전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 물리적 외상 방지, 그 다음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두 가지가 있겠지. 그 두 가지 중에서 대상자 안전관리, 물리적 외상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표지판 잘 해주기, 두 번째 동물들이 핥히거나 이런 동물들로부터 안전사고 막기 위한 지침, 그 다음 시설물이나 장비, 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지침, 그 다음 물리적 외상 발생할 때 처치나 대처하는 방법에 지침, 매뉴얼 이렇게 해서 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표지판 만들고 지침이 3개 필요해. 동물들한테 보호하는 지침, 시설물, 장비, 기구로부터 지침, 세 번째 물리적 외상 발생했을 때의 지침 이렇게가 필요하고, 두 번째 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한 두 번째 인수공통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면 메르스, 일본내염, 톡소플라즈마, 쯔쯔, 가무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개선충, 모낭충, 피부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손세척하고 소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해 주는 거, 그 다음 인수공통 전염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손세척과 소독이야. 그리고 나서는 지침을 만들어야 돼.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하기 위한 지침, 동물들로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지침. 그 다음 지침은 대상자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결국은 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동물농장의 지침은 5개야. 물리적 외상을 위해서 표지판 만들어주고, 그 다음 동물 안전사고 예방 지침, 시설 장비 안전사고 예방 지침, 물리적 외상 처치를 위한 지침, 그 다음 인수공통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세척과 소독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지침은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하기 위한 지침, 그 다음 대상자로부터 동물을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 이렇게 해서 동물농장에는 안전관리 지침 몇 개 필요해? 5개. 나왔던 거는 대상자들 안전관리였고, 지금은 가축 치유동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대상자들 농장 방문을 하니까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 첫째, 사육시설. 사육시설은 치유동물과 생산동물이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치유동물은 별도의 사육시설에서 사육해야 되고, 치유동물 사육시설은 치유실과 인접하고 이동할 때 생산사육시설을 거치지 않는 동선으로 설계하고,
사육시설 입출을 할 때 치유동물은 충분한 소독시설을 구비되어야 한다. 그 다음 치유실은 농장 내 생산시설과 별도의 치유실이 있어야 되고, 치유실과 치유실 장비와 도구는 소독약의 살포가 가능한 재질로 구비되어야 하고, 치유실의 출입구에는 입구와 출구가 별도의 문으로 차단이 되고 치유실과 분리된 별도의 전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치유실 출입을 위한 별도의 동선이 있어야 되고, 치유실 전실에는 대상자들의 신발이나 의복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손을 닦을 수 있는 세면대, 외투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전용 실내화, 전용 방호복, 응급약품이 구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참여자가 치유실 전실에서 소독 및 전용 실내화 방호복을 갖춘 후에 치유실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다 종료가 되면 철저하게 치유실과 치유동물 사육실과 이동 동선은 모두 소독을 해야 된다. 치료도움의견은 한국동물매개 심리치료학회 지침에 따라서 4가지 선정 기준 WACE 동물복지 활동 건강 환경 적합도를 통과한 도움의견을 사용한다. 치료도움의견은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지침에 따라서 4가지 평가 기준인 WACE 동물복지 활동 건강 환경 적합도를 통과한 치료도움의견을 활용하도록 한다. 동물교감에서 동물의 역할. 첫 번째,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 두 번째, 신뢰감 향상. 세 번째, 감정의 촉진제. 네 번째, 부드러운 환경을 제공한다. 첫 번째,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 잔물결 효과라고 해서 대화를 이어주는 효과. 신뢰감 형성. 열광적인 환영을 보여서 긴장을 완화하는 신뢰감 향상. 세 번째, 감정의 촉진제. 동물을 통해서 웃음부터 슬픔까지 모든 감정 유도해. 네 번째, 부드러운 환경 제공.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따뜻하게 환경을 만들어줘. 치유농의 핵심 자원, 식물, 동물, 곤충의 치유 효과. 첫 번째, 신체적 효과. 식물, 동물, 곤충 모두 다 일단 근육 골격을 발달시키고 혈압 등 심혈관 기능을 강화시키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 특히 식물의 경우에는 체중 및 복부 비만을 감소시키고, 동물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또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의 접촉의 이점이 있다. 신체적으로. 두 번째, 인지적 효과. 식물, 동물, 곤충 모두 인지적 효과는 진압력과 기억력 향상, 집중력, 문제해결력 향상, 언어 발달 향상 모두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 또 동물은 특히 회상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곤충하고, 그리고 생명 존중 의식도 많이 기를 수 있다. 세 번째, 심리적 효과, 심리정서적 효과. 식물, 동물, 곤충 모두 다 심리적 효과는 스트레스와 우울을 해소하고 긍정 정서, 안정감,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책임감, 성취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동물은 비밀 보장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도 더 느낄 수 있다. 네 번째, 사회적 효과. 식물, 동물, 곤충 모두 다 사회적 효과는 대인관계 향상, 의사소통 기술 정진, 사회성 향상, 협동심, 친화력, 공동체의식 향상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특히 동물의 경우에는 교감이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적 지지도 제공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향상시키고, 또 조건 없는 사랑과 친화력을 경험하게 한다.
정소곤충의 조건, 위험하거나 고약한 냄새가 안 나야 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자원성이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무늬나 색상 등 자원성이 있어야 좋고, 네 번째, 돌보는 과정에서 먹이를 조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되고, 사육법이 표준화된 사육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역사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좋고, 일곱 번째,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미지에 친근감이 있으면 좋다. 근데 정소곤충 이용하면 장점은 뭐야? 조건은 그러한데 장점은 일단 먹이를 조달하는 게 어렵지 않고 표준화된 사육법이 잘 만들어져 있고, 사육 쪽으로는 곤충은 크기 작아서 돌보는 공간에 제약이 없고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다. 두 번째, 자원성이 있어야 된다. 곤충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 자극을 이용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가 장점이지. 그 다음 정소곤충은 냄새가 안 나고 안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소곤충은 몸집이 큰 동물에 비해서 위험성이 작은 편이지. 그리고 우리의 역사나 생활,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고 친근감이 있으면 좋다 그랬는데, 곤충은 짧은 기간 내에 한살이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잘 친해질 수 있고 잘 알 수 있고, 곤충은 생물군 가운데 종의 다양성이 가장 커. 그래서 장점이 있지. 정서곤충의 특성에 대해서 왕귀뚜라미는 불완전 탈바꿈을 하고 번데기 없고 주로 잡식성이어서 뭐든지 다 먹고, 인공사료 성충이 됐을 땐 인공사료도 먹고, 잡식성이고 인공사료. 한 살이 약 90일이고 25도 사육 조건은 25도시에서 50% 섭도, 광 16시간이 필요하다. 호랑나비는 완전 탈바꿈을 하고 기주식물, 운양가 식물을 주로 먹고, 성충이 되면 인공사료를 먹고, 한 살이는 약 40일, 그리고 사육 조건은 25도에서 28도씨에서 50% 섭도, 광 14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누에는 완전 탈바꿈을 하고 주요 먹이는 뽕잎이고 인공사료도 먹고, 한 살이 약 45일, 사육 조건은 26도에서 27도씨 조건에 90% 섭도, 그늘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장수풍뎅이는 완전 탈바꿈을 하고 번데기를 거친다는 거지. 완전 탈바꿈이고 주요 먹이는 참나무 발효 톱밥, 그리고 성충이 되면 곤충 젤리 먹고, 장수풍뎅이는 한 살이가 약 180일, 그리고 사육 조건은 25도씨에서 50% 섭도, 광 8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호랑나비는 애벌레 시기에 보이는 대표적인 생태적 특징 3가지가 있어요. 1년부터 4년까지 새똥처럼 보이게 하는 의태 행동, 자기 모습을 새똥처럼 보이게 하는 의태 행동, 그 다음 4년부터 5년까지는 초록색 잎과 같게 보이는 보호색 단계를 거쳐요. 초록색으로 예쁘게. 그 다음 1년부터 5년까지 애벌레로 있는데, 누군가가 귀찮게 하거나 덤비거나 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냄새뿔을 싹 내놔요. 그 냄새뿔은 엄청 냄새가 많이 나는 건데, 그러면 전부 놀라서 휙 도망가도록 엄청 냄새가 고약해서, 그래서 냄새뿔을 이용한 자기 보호 활동을 한다. 호랑나비 애벌레 때 생태적 특징 3가지, 새똥처럼 보이는 의태 행동, 초록색 잎과 같게 보이는 보호색 단계, 그리고 냄새뿔을 이용한 자기 보호 활동을 한다. 농촌 치유 관광에 대해서, 농촌 치유 관광의 목적은
일상에서 벗어난 치유적 요소인 건강, 휴양, 보양을 가진 관광과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 휴양, 보양을 가진 관광과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그 효과는 신체적, 정신적 휴식, 그리고 일상회복, 그리고 건강정진 세 가지의 효과를 노리는 거고 운영하는 내용으로는 농촌 경관 등 치유적 요소를 체험을 제공하고 건강정진 관점에서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농촌 치유 관광의 특징, 치유 대상자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한다는 거, 치유 서비스의 공급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 명상, 산책, 휴식, 휴양, 보양 등 치유 활동 및 자가 진단 체크가 있다는 거. 치유 활동하고 자가 진단 체크하는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은 운영자 역량으로는 뭐가 필요하냐? 농촌 치유 관광은 농업 농촌 자원과 치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참여자에 대한 관찰과 의사소통 능력,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대상자가 심신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힐링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가 적용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농촌 자원과 치유적 요소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농촌 치유 관광하고 농촌 체험 관광의 큰 차이점, 치유 활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 진단 체크가 있다는 거. 일반 농촌 체험 관광은 여가 활동이고 이해와 경험의 확대라고 보면 농촌 치유 관광은 휴식과 일상 회복과 건강 정진이 목적이고 효과라는 거지. 농촌 치유 관광의 대상은 일단 예방형에서 치료형으로 확장될 거로 보고 예방형에서는 심신의 일상 회복이 필요한 사람, 예를 들면 스트레스 고위험군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라이프 스타일 추구하는 집단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기 위한 스트레스 고위험군, 심신의 일상 회복을 하는 대상. 그러다가 더 확장이 되면 건강위험군이 포함되겠지. 건강위험군이라면 생활습관 개선이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 예를 들면 정신적 자살 고위험군이라든지 신체적으로 대사증후군 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더 확장이 된다면 치료 차원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치유적 환경에서 머물며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 요양형 환자라든지 산후조리를 원하는 농촌에서 머물며 생활하면서 치유해가는 그런 집단이 대상이 되겠다. 농촌 치유관광의 지향점,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 건강을 정진하기 위함인데 대상자는 신과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공자 측은 소득증대 및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치유되어야 하고 지역사회는 지속가능한 치유관광사업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치유관광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치유관광의 유형은 첫 번째 교류치유형, 두 번째 휴식치유형, 세 번째 운동치유형이 있다. 교류치유형은 농촌의 문화와 삶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경험, 지역 주민과 사회적 교류 및 유대감을 형성하기를 하는 관광. 두 번째 휴식치유형은 농촌의 자연환경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이완을 통해서 심신의 재충전이나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치유형, 관광형. 세 번째 운동치유형은 농촌의 자연과 자외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신체의 활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운동치유형이 있을 수 있겠다. 농촌다운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크게 자연과 문화와 사회자원이 있다.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자연자원에는 환경자원과 생태자원이 있고
문화자원에는 역사자원과 경관자원이 있다. 다음 사회자원에는 시설자원과 경제활동자원과 공동체활동자원이 있다. 자연자원의 환경자원으로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소음이 없는 환경. 자연자원 중에서 생태자원으로는 비옥한 토양, 특이한 지형, 동물, 식생, 수자원, 생물, 서식 이런 거. 문화자원에는 역사자원으로는 전통 건조물, 전통 주택, 마을의 전통적인 요소, 신앙공간, 마을 상징물, 풍수지리 이런 거. 문화자원 중에 경관자원에는 농업경관, 하청경관, 산림경관, 주거지경관. 사회자원으로는 시설자원에는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사회자원 중에서 경제활동자원으로는 도농교류활동, 특산물. 사회자원 중에서 공동체활동자원으로는 공동체활동, 시족행사, 마을문화활동, 명절놀이, 마을관리 및 홍보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농업, 농촌, 환경, 문화자원으로는 경관법에 의하면 경관이란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경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농업, 농촌, 환경, 문화자원의 유형에는 식물자원, 농업유산자원, 특산물자원 더하기 전통자원, 그 다음에 지형자원 더하기 수자원 더하기 경관자원, 그리고 시설물자원 더하기 공동체자원 이런 것이 있다. 그 중에서 농업유산이라고 하면 농업인이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형과 무형의 농업자원을 말하는 건데 농산물 생산, 농업자원, 지식체계, 기술, 농업자원의 문화, 가치체계와 단체, 농업 생물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농업유산이라고 한다. 농촌치유관광 안전관리 지침. 농촌치유관광 안전관리 지침 4가지. 첫 번째, 건강과 안전정보 공유하기. 두 번째, 저장고 및 기계관리. 세 번째, 사고와 비상시 관리. 네 번째, 화재 안전관리가 있다. 첫 번째, 건강과 안전정보 공유는 위의 요소 설명하고 규정 설명하고 화장실 세면대 공지해주고 비상시 전화, 연락 전화번호, 농장 위치 정확히 표시해주고 대상자들에게 알러지 등 건강정보 사전 확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두 번째, 저장고 및 기계관리. 사물쇠로 잠가 있어야 되고 기계 작동할 땐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 접근을 제한한다. 세 번째, 사고와 비상시 관리. 소화기와 구급약품 상자를 비치하고 사고 대응 계획 문서화하고 종사자는 휴대전화나 무전기를 소지하고 CPR과 응급처치 훈련 받은 사람이 상주해야 되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특수차량 준비 및 차량 운영권을 미리 정해둔다. 그 다음 화재안전관리는 화재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를 위해서 첫 번째, 화기 가까이에 가연성 물질 두면 안 되고 두 번째, 건물마다 출구 표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모든 출구는 탈출할 때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농장 전역에는 종합 ABC 등급의 최소 5개에서 10개 비율의 사이즈의 소화기를 5 내지 10 비율 사이즈의 소화기를 도처에 준비해야 된다. A는 보통 화재, B는 유류 화재, C는 전기 화재, K는 주방 화재. 농장 전역에는 종합 ABC 등급의 최소 5 내지 10 비율 사이즈의 소화기를 도처에 준비해야 된다. 네 번째, 건물 주변의 덤불과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연소 가능한 물질 반드시 제거하고 다섯 번째, 대상자가 있을 때는 덜판 태우기나 블럭키 작업을 하면 안 된다. 화재 안전관리 5가지. 화기 가까이 가연성 물질 놓지 말고 출구 가까이 출구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장애물 없어야 되고 농장 전역에는 종합 ABC 등급의 최소 5 내지 10 비율 사이즈의 소화기를 도처에 준비해야 되고 A는 보통, B는 유류, C는 전기, K는 주방 화재다. 네 번째, 건물 주변의 덤불과 잡초를 제거하고 다섯 번째, 대상자 있을 때는 덜판 태우기나 블럭키 작업을 하면 안 된다.